여러분을 위해서 공부를 많이 했어요. 힘들어 죽겠습니다. 그런데 이 동영상 강의를 찍는 이유는 이 전류 전압 저항 구하는 거 사실은 문제마다 푸는 방법이 조금씩 다른데 나는 머리가 나빠가지고 모든 문제를 하나의 방법으로 풀었으면은 좋겠어서 이 강의를 찍는 겁니다. 과학 전문 선생님이 아니고 또 이런 거 잘 찍어본 경험이 없어서 좀 이상하게 설명을 한다 해도 이해를 부탁할게요. 같은 패턴의 문제를 한 100개 넘게 풀어봤는데, 그리고 인터넷 강의도 찾아보고 문제집에 있는 문제도 정말 많이 풀어봤는데, 모든 문제에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그건 바로 문제를 풀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저항이라는 건데요. 여기 설명하기 전에 너희가 먼저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은 합성 저항 구하는 거. 자, 합성 저항 구하는 거는 알고 있어야 되죠. 우리가 직렬일 때랑 병렬일 때 어떻게 합성 저항을 구하는가. 직렬일 때는 되게 간단해요. 그냥 더하면 됩니다. 하지만 병렬일 때 어떻게 되죠? 합성 저항을 구하는 공식이 있어요. 이렇게 돼 있죠? R1분의 1 플러스 R2분의 1 이런 식으로 병렬 연결일 경우에는 합성 저항 구하는 게 달라요. 그거를 먼저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전류의 색이 우리가 말해서 I는 R분의 V다. 이건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죠. 기본적으로 문제를 푸는데 필요한 지식, 공식은 두 가지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필요한 것은 이거죠. 이 공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뭐냐면은 V는 R, 이거랑 그 다음에 R은 I분의 V다. 이렇게 돼 있어요. 병렬 연결해서 중요한 거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저항이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저항이 크면 전류의 세기는 작아진다.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 중 하나입니다. 저항이 크면 전류의 세기는 작아진다. 이게 되게 중요한 개념이니까 반드시 잘 알고 있으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병렬 연결해서 저항이 2옴이고 하나는 저항이 4옴이에요. 그런데 2옴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1A의 전류가 흐르고 있다면 4옴에는 저항이 2배로 커졌으니까 전류가 0.5A가 흐른다는 거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것만 알면 웬만한 건 다 풀 수 있습니다. 이제 어제 설명했던 거 다 잊으시고요. 다시 처음부터 차근차근히 설명을 하고 되게 많은 문제를 같이 풀어볼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제 표를 내가 갖다 놨는데 이 표가 진짜 중요해요. 이 표를 이해하면 다 풀 수 있어요. 근데 이 표를 이해할 때 각각을 어떻게 구하는가를 이해하라는 게 아니라 여기 나온 방법을 보세요. 첫 번째 뭘 먼저 구하죠? 전체 저항을 먼저 구합니다. 그 다음에 전체 전류를 구합니다. 그 다음에 각각의 저항에 걸리는 뭘 구해요? 각각의 저항에 걸리는 전압을 구합니다. 그 다음에 저항에 흐르는 각각의 저항에 흐르는 뭘 구해요? 전류를 구해요. 되게 특이한 게 하나가 있죠? 전체 저항을 구한다. 전체 저항을 우리가 어떻게 구하지? 대부분 합성 저항을 사용해서 구합니다. 전체 저항은 뭐를 이용해서 구한다? 합성 저항을 사용하는 공식으로 구한다. 전류는 어떻게 구한다? 전류는 뭐만 알면 돼요? I는 R분의 V만 알면 됩니다. 이게 전류잖아요, I가. 그러니까 전류를 구할 때 잘 봐요. 우리가 전체 저항을 위에서 구했습니다. 요걸 통해서 전체 저항을 구했고요.
자, 문제에서 대부분 이런 식으로 전압이 얼마인지 나와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전체 전류를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3번, 4번에도 특징이 있는데 뭐가 중요하죠? 각각의 저항에 걸리는 전압을 구하는 거고요. 각각의 저항에 흐르는 전류를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뭐가 되는 거예요? 기준은 저항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항에 관한 내용을 완벽히 이해하고 있으면 여기 있는 문제를 풀기가 되게 쉬워요. 일단 이 정도의 기본적인 지식을 깔고 문제를 바로 풀어볼 겁니다. 근데 문제를 풀 때 그냥 다 구할 거예요. 각각의 저항, 뭐 각각의 저항에 걸리는 전압, 그 저항에 걸리는 전류까지 싹 다 같이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그림은 너무 쉽죠. 얘는 직렬이에요. 자, 이 그림을 갖고 온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병렬일 때에는 저항과 전류가 반비례했습니다. 저항이 커지면 전류는 약해졌어요. 하지만 직렬일 때에는 그걸 좀 기억해 주세요. 각각의 저항에 걸리는 전압의 크기는 똑같습니다. 똑같은 게 아니라 저항의 크기에 비례해요. 그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 10V가 흐르잖아요. 10V가 흐르면 여기 2ohm에는 4V의 전압이 흐르게 되고 3ohm에는 6V의 전압이 걸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직렬에서는 어때요? 직렬에서 이 전압의 비는 저항의 비와 일치한다는 거. 2대 3과 4대 6이 서로 같죠. 그거를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걸리는 전류는 얼마죠? 여기에 걸리는 전류 I는 R분의 V잖아요. 그죠? I는 R분의 V니까 여기 걸리는 전류는 2A가 되는 거고요. 그렇죠? 여기 걸리는 전류도 얼마가 되는 거예요? 2A가 되는 겁니다. 깔끔하죠? 자,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카톡으로 질문하세요. 옆에 있는 거 볼게요. 그냥 다 구할 거라고 했습니다. 뭘 먼저 구하자고요? 저항을 먼저 구하자고요. 전체 저항을 먼저 구하자고요. 전체 저항. 자, 이거는 지금 병렬 연결이니까 전체 저항은 합성 저항 구하는 공식으로 풀어야 됩니다. 3분의 1 플러스 6분의 1. 그럼 얼마죠? 6분의 3입니다. 이게 R분의 1이죠? 약분하면 2분의 1이니까 따라서 R은 2가 됩니다. 전체 저항이 2가 되는 거죠. 전체 저항이 2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봐봐요. 우리가 여기 흐르는 전류를 알고 싶습니다. 여기 흐르는 전체 전류가 얼마만큼 흐르는지 알고 싶어요. 근데 우리는 뭘 알고 있죠? 전압이 문제에 나와 있고 전체 저항이 얼마인지 알고 있습니다. 다시 그럼 I는 뭐지? I는 R분의 V예요. 그러면은 R이 2고 3이니까 전압이 전체 전류는 1.5가 되는 겁니다. 여기 흐르는 전류가 1.5예요. 자, 그러면은 1.5 암페어로 적어야겠다. 이게 전체가 움직이네. 지울게요. 자, 전체 1.5 암페어가 흐릅니다. 자, 여기에 각각 여기에 얼만큼의 전류가 흐르는지는 이제 어떻게 구하면 되죠? 여기에 저항의 비가 3대 6입니다. 이거 약분하면 1대 2죠. 자, 그럼 어디에 전류가 더 많이 흐를까요? 저항이 작은 데도 전류가 많이 흘러요. 저항이 큰 데는 전류가 많이 흐르지 않아요. 무슨 연결이니까요? 병렬 연결이니까. 그러면은 1.5를 비례배분하면 어떻게 되죠? 여긴 당연히 1A가 흐르게 되고 여기 당연히 0.5A가 흐를 겁니다. 이해가 됐나요?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하나만 더 풀어보면 전압은 얼마일까? 여기에 흐르는 전압을 어떻게 구한다고요? 전압은 자, 우리가 I는 R분의 V였어요. 그러면 R은 I분의 V입니다. 그리고 V는 IR이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전류를 알고 저항을 알아요. 그럼 여기 흐르는 전압 얼마예요? 두 개 곱하면 되잖아요. 3이 있는 게 3V의 전압이 흐르는 거. 여기도 마찬가지죠. 두 개 곱하면 3V의 전압이 흐릅니다. 그러니까 병렬 연결에서는 각각의 저항에 같은 전압이 흐른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풀면은 완벽하게 이해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 문제 볼게요. 자, 다 구할 거예요. 그러니까 잘 봐주세요. 뭘 먼저 구하자? 전체 저항을 먼저 구하자. 전체 저항을 먼저 구하자. 자, 그런데 여기 이 두 개는 직렬로 연결돼 있고, 따라서 여기에는 6옴이라고 쓰시면 되고요. 이 두 개는 병렬이잖아요. 그러니까 공식을 써야죠. 3분의 1 더하기 6분의 1, 6분의 3, 2분의 1. 그러니까 전체 저항 R은 2가 되는 겁니다. 전체 저항 R은 2가 되는 거예요. 이 회로 전체 저항은 2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전류를 구할 수 있죠. 이제 그냥 암산으로 할게요. R분의 V니까는 3A의 전류가 흐른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와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구할 겁니다. 자, 지금 이 문제에서 좀 헷갈리는 거는 요 전체 저항이 6옴이에요. 여기 저항은 3옴이에요. 따라서 이 비율은 얼마예요? 2대 1이에요. 그러니까 3A를 비례배분해야 되죠. 어디가 더 전류가 많이 흘러요? 여기가 더 많이 흐르죠. 병렬이니까 얼마큼 흐를까요? 2A가 흐를 겁니다. 여기는 당연히 1A가 흐를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전압은 어떻다고요? 전압은 여기도 6V, 여기도 6V인 거예요. 이해가 됐죠? 자, 그 다음에 뭐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자면 여기에 흐르는 전압은 2V가 되고 여기에 흐르는 전압은 4V가 됩니다. 이 두 개는 직렬이기 때문이죠. 다 풀었어요. 다 구했죠. 각각의 저항에 흐르는 전류 전압 다 구할 수 있어요. 저항은 이미 나와 있으니까 구할 필요가 없죠. 이렇게 풀면은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 될지도 모르겠지만. 네. 합성 저항 구하는 거는 여러분 이거 설명 안 할게요. 공식 이건 진짜 인간적으로 외웁시다. 합성 저항 이제 여기는 다 병렬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로 다 풀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회로도 볼 때 여기서 이제 내가 이 문제를 갖고 온 이건 이거예요. 뭐냐면은 되게 그림 대충 그릴게요. 여기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그림 잘 못 그립니다. 많이 봤잖아요. 자, 이런 거 회로도 있잖아요. 그다음에 여기 뭐 이렇게 저항 달려 있는 경우 있어요. 저항 달려 있고 여기 저항 달려 있고 여기 저항 달려 있는 문제가 대부분이에요. 근데 내가 설명하고 싶은 거는 여기에 있는 합성 저항을 우리 구할 수 있잖아요. 이 공식을 통해서. 그러면 이 회로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내가 문제를 풀 때 생각하는 거는 결국에 회로가 물론 건전지 여기 있겠고 여기 저항 달려 있고 여기도 저항 달려 있는 그냥 직렬 회로로 생각해도 큰 상관없어요. 뭐만 알면은 여기에 있는 합성 저항만 제대로 구하면 그냥 얘와 이 전체 하나가 하나의 회로다라고 생각하면 문제 풀 때 되게 쉬워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 안 하고 풀면은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내 말이 뭔지 잘 이해가 안 되려나? 이거 좀 내가 이해하고 있는 거라 내가 이해하고 있는 거를 설명해 주는 게 조금 어렵네요. 그게. 그러니까 이거는 문제를 풀면서 한 번 더 설명해 줄게요. 여기 있는 거 한번 풀어봅시다. 여기 있는 거. 여기 있는 거. 네, 어떤 생각으로 푸는지 설명해 주고 싶은 거예요. 내가 어떤 생각으로 푸는지. 그냥 이거 전체가 하나라고 생각해요. 그다음 얘 하나예요. 그럼 뭐예요? 이 두 놈은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제를 풀 때. 그렇게 생각하면 좀 더 쉬워요. 자, 여기는 뭐 당연히 그냥 5옴의 저항이 걸려 있는 거고 여기 있는 저항을 이제 우리는 구하면 되는 겁니다. 여기 있는 저항은 이 두 개는 직렬이니까 그냥 6옴이라고 계산하면 되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요 놈과 요 놈은 병렬이니까 합성 저항 구하는 공식으로 풀면 되죠. 6분의 1 더하기 3분의 1은 그냥 이제 할게요. 6분의 3이니까 2분의 1이고 여기 전체의 저항을 따라서 2옴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풀 때 어떤 생각하냐면은 그냥 이렇게 있는데